I'm 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ould never call.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쿨TV 이걸록입니다. 그리고 아, 네, 이승태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벌써? 저는 되게 급작스럽게 슛 됐다 그래야 되나? 네. 그런 거 안 된 줄 알고 있었어요. 생방송이었으면 뭐 뭐 항상 생방송에서 방송 사고야. 저도 방송 사고 많이 냈습니다. 예전에 방송 처음에 하는 게 생방송이었는데 카메라를 봐야 되잖아요. 네. 그 시간에 쫓겨가지고 시간을 본다고 눈빛이 막 위로 올라가니까 눈이 이래 갔다 저래 갔다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 그 정도는 네. 방송 사고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아나운서가 인사하는데 나가버렸어요. 그런 방송 사고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네. 계약갱신 청구권에서 이제 임대차 할 때 이거를 갱신을 하거나 네. 거절을 하거나 뭐 이제 해지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거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혼자 있는 명의가 공동명의가 아닌 경우와 공동명의인 경우가 대처해야 되는 방법이 좀 다르다는 것들을 네.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거 공부하다가 이건 좀 알려야 되겠다. 그 네. 생각이 확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공동명의인 사람이 있는데 그 공동명의인 사람이 임대인입니다. 근데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갱신을 한다고 말하거나 네. 그럴 때 우리는 또 어떻게 이거를 또 대처해야 되는지, 거꾸로 임대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이 명의가 두 개인 사람을 어떻게 또 대처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지금 제목은요, 임대차 갱신 거절 통지예요. 네. 임대차를 갱신을 거절하는 건 임대인이 보통 이제 임대차법에는 임대차가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네. 2달 전 사이에 나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라고 거절 통지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시기에 마찬가지로 임차인도 나 이거 계약갱신 안 할게. 나 이제 더 이상 임대차 연장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라고 얘기할 수 네. 있어요. 그런 서로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쵸. 다시 한번 계약이 동일한 기간만 정해지지 않은 임대차가 다른 조건은 동일한 상태에서 네. 연장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거거든요. 그때 누구를 상대로 해서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되느냐.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되는 게 벌써 용어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갱신 거절 통지라고 제가 지금 임대인도 할 수 있고 임차인도 할 수 있다. 네.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때는 묵시적 갱신이다. 근데 또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아까 대표님께서도 소장님도 그 얘기하셨는데 갱신 거절 통지를 얘기하시면서 갱신 요구 얘기를 하셨어요. 네. 사실은 갱신 요구도 그럼 여러 명이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오늘은 갱신 거절 통지만 볼 거예요. 또 하나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도 있잖아요. 네, 해지와 해제 차이. 여기 제목을 보면 임대차 갱신 거절 통지에 해지 불가분성 규정이 적용될 것이냐요. 제목이 어렵잖아요. 너무 여기서 어려워요. 네. 통지가 되는 게 벌써 의사 표시를 통지하는 게 갱신 거절 통지냐 계약 해지냐 부분이 있고 또 해제가 있어요. 네. 내용을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지금 민법 547조입니다. 해지 및 해제의 불가분성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제목만 보시면 해지랑 해제가 다르다는 거고 네.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거는 해지권하고 해제권은 불가분, 그러니까 값은 나눌 수가 없구나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때 해지와 해제를 먼저 구분하고 가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말씀처럼 해제권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을 처음부터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 거예요. 무효로.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저랑 매매 계약을 했어요. 네. 그런데 집을 사겠습니다. 2억 원에 그리고 계약 체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중도금을 안 주네요.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그 매수인이 중도금 안 주면 계약을 없애버리고 싶잖아요. 그게 해제예요. 해제. 그렇게 계약을 해제하면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게 돼요. 그러면 그 일방적으로 할 그렇죠. 수 있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계약 해제거든요. 네. 그러면 계약이 소급적으로 해제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네. 장기적인 계약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리스 계약 같은 걸 했어요. 네. 정수기를 놓고 뭐 2년간 쓰고 있는데 중간에 보니까 이게 잘 형편없어. 만약에 서비스가. 그러면 나는 계약을 앞으로부터 처음부터 없앨 거냐 아니면 앞으로 없앨 거냐인데 해지는 앞으로 없애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해지는 앞으로. 네네. 해제는 처음부터 소급적으로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 계약을 했다가 계약이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되니까 나는 준 돈 내가 받아가고 물건 내가 돌려받고 하는 것으로 가는 거는 해제고 그다음에 해지는
장기 계약에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더 이상 이제 생기지 말자. 우리 여태까지는 친구였지만 앞으로 끝내라고 하면 해지하는 거예요. 근데 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또 하나가 해지와 해제의 불가분성이 뭐냐? 조문을 한번 볼게요. 이 민법입니다.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지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불가분성. 모두에게 다 동의를 그렇죠. 받아야 된다. 뭐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매도인도 2명이고 매수인도 2명이었어요. 네. 근데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 네.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가고 싶으면 수인인 경우에 계약의 해지는 둘이서 매도인 둘에 대해서 매수인도 둘이에요. 네. 둘에 대해서 전부 다 해야지 혼자서 내가 혼자 나 계약 해지하겠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약 해지의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늘 먼저 사실은 뭐 계약 거절 통지의 불가분성이 적용되느냐 그걸 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 배우시는 거예요. 해지와 해제가 뭔지.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건지 한 명만 해도 되는 건지. 근데 또 사실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되면 뒤도 쉬워요. 무슨 얘기냐면 근데 혼자 했는데 저랑 둘이서 같이 계약을 했어요. 공유지분자로 매도인이에요. 매수인도 2명이에요. 둘이 했는데 만약에 제가 혼자 보냈지만 위임을 받은 상태에서 보내면 그거는 이제 전원이 된 걸로. 전원이 된 거죠. 왜냐면 위임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두 사람이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도 수신행위를 한 사람이 받았지만 만약에 위임을 받았으면 그건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민법 547조를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할 때도 적용해야 되느냐가 남는 거고 또 하나 요거를 사전에 알고 가셔야 되는 게 공유물의 보존과 관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유물의 보존과 관리라고 하는 거는 공유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집을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2분의 1 와이프랑 저랑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으면 보존행위는 어떻게 돼 있다? 법에 보면 각자 할 수 있어요. 각자 한다는 거는 내가 2분의 1 지분권자면 내가 보존행위를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관리행위는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과반수, 지분의 과반수로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공동 명의로 하면은 50대 50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과반이 넘는 거야, 안 넘는 거야? 정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결정 못 해요. 그래서 51대 49를 하면 한 명이 51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 2분의 1씩이면 과반수 50%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관리 행위를 못 해요. 그러면은 이게 전원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 아니에요? 똑같은 게 돼버렸죠. 대신 근데 이거는 둘을 봤을 땐 그렇지만 세 명이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일 때는 2명만 하면 된다는 거야. 이 관리 행위가 뭐냐? 임대차를 놓는 행위. 우리 이번에 이 집을 임대차를 놓자, 세를 놓자, 1억 원에 놓자. 근데 한 사람이 안 된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2명이서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게 공유 지분의 과반수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분의 과반수이기 때문에 사람은 3명인데 한 명이 10% 나가 80%야. 면적.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가 한 명인 사람이 내가 할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야 너네 지분이 나보다 한참 어려. 그래서 항상 과반수가 중요해요. 51%가. 그 부분으로 모든 걸 관리한다는 거고 그럼 보존행위는 뭐냐?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우리 아파트를 딱 들어가 보니까 남편은 만약에 외국에 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집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들어와서 살고 있네? 그럼 그 사람을 나가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어떻게 보면 관리행위가 아니라 보존하기 위한 행위잖아. 그런 보존행위는 불법 시설물을 누가 해놨다거나 이런 거는 각자 할 수 있어요. 지분이 10%인 사람, 1%인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정신 또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네, 똑바로 차리겠습니다. 임대인이 2명, 임차인이 1명이에요. 그러면 임대인이 당신들하고 더 이상 안 하고 싶어? 갱신 거절. 갱신 거절하는 사유. 그 사람 쪽에서 임차인이 더 계약하고 싶다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갱신을 안 하겠어라는 통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짚어야 되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547조를 먼저 짚어야 돼요. 해지의 불가분성이 임대차 갱신 거절 통지에도 적용이 되느냐? 근데 뒤에서 쭉 살펴보는 것처럼 계약의 해지와 해제의 불가분성이라고만 적어놨지 임대차의 갱신 거절 통지라든지 갱신 요구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없는 법을 너무 앞서서 그 법을 확대 해석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런 갱신 거절 통지는 양쪽에서 그 불가분성이 적용되지 않아. 각자 해도 돼야 기본적으로. 그런데 어디에 문제가 되느냐? 갱신 거절 통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유물의 관리 행위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임대차를 새로 놓잖아요. 네. 임대차를 새로 놓는 것도 관리행위라고 그랬잖아요. 네. 관리행위는 과반수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갱신거절 의사표시도 결국은 내가 더 이상 임대차를 할 거야 안 할 거야 라는 결정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관리행위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둘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서 거절 통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행위이기 때문에 둘이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계약의 불가분성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두 명이 한 명한테 갱신 거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사람이 했지만 위임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임대인이 한 명이야. 네. 그리고 임차인이 두 명이에요. 이럴 때는 당연히 이거는 주택임대차법 당연히 적용되는 경우에 임대인이 그럼 거절 통지를 내가 하는데 임대인이 거절 통지할 때 그럼 누구한테 해야 돼? 해지의 경우에 뭐라 그러지?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서. 네. 이거는 그러면 임차인 두 명한테 다 해야 되냐는 거야. 아까 분명히 그랬는데 여기에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다시 547조는 갱신거절 통지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 명한테만 갱신거절 통지를 할 수 있어요. 갱신거절 통지나 이런 행위, 갱신 요구를 해야 할 때는 아까 얘기한 해제나 해제 불가분성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자 할 수 있다. 대신 문제는 각자 할 수 있는데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이 한꺼번에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이게 쉬울 것 같지만 더 어려워지는 거 보세요. 그러면 해제 불가분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 한 명에 대해서 갱신거절 통지를 할 수 있어. 네. 그러면 갱신거절이 된 거예요. 네. 근데 한 명이 뭐라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못 받았는데 이거예요. 계약이 끝났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남편하고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임대인은 난 갱신거절 통지했어요 라고 했더니만 무슨 소리예요? 그거는 우리 와이프랑 둘이 해서 했겠지. 나는 못 들었는데 난 그러니까 계약은 계속 묵시적 갱신된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여주가 있다는 거예요. 네. 또 하나 이번에 임대인이 두 명이고 임차인이 두 명 똑같은 상황에서 거꾸로 임차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했어. 내지는 갱신 요구를 했어요 만약에. 네. 이 경우에를 보면 똑같이 불가분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 중에 1위는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할 수 있어. 근데 임차인이 어떻게 두 명이 되는 케이스가 임차인이 공유자로 등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분의 공유가 두 명이서 같이 계약서에다가 공동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해야 되느냐, 한 명만 해도 되느냐. 지금 논리상 둘 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또 관리 행위가 아니잖아, 이거는. 자기 공유물을 관리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할 때는 한 명한테만 효력이 있는 거냐? 이거는 무슨 공유물이라는 게 없잖아. 네. 이거는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점유를 하고 있는 걸 공유하고 있는 거긴 한데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경우에도 판례는 임차인 중 한 명은 임대인한테 갱신거절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두 가지가 다 어떤 게 뒤에 남아있는 줄 아세요? 한 명에 대해서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것이냐? 아니면 종료된 것이냐의 문제는 계속 남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 판결에서도 뭐라고 써놓고 있냐면 정면으로 갱신거절 통지의 유효성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명이 할 수는 있는데 그럼 한 명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람하고도 끝난 거냐? 임대차가 두 명하고 내가 계약을 했는데 한 명하고만 계약이 종료됐으면 한 명하고 살아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임대인이 두 명이고 임차인이 한 명이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 이 경우에는 똑같이 설이 나눕니다. 임대인이 두 명 모두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되는지 임차인이 아니면 임대인 중 한 명한테만 갱신거절 통지를 임차인이 할 때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설이설이 나뉜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정리할게요. 지금 쉽게 고민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임대인이 두 명이거나 임차인이 두 명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쉽게 하려면 무조건 둘한테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저도 요약하면 그거네요. 공동명의가 임차인, 임대인 있다면은 둘 다 받아라. 무조건 둘 다 하라. 네, 그렇게 해야지 사고가 안 일어나. 그렇죠. 이거를 외우려고 하면 기억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판례도 계속 흔들려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법원의 판례가 여러 가지 판례가 계속 있거든요. 이때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게 있냐면 내가 혼자서 만약에 나 갱신 요구를 하거나 갱신 거절 통지를 했어요. 이 경우에 둘의 관계를 봐요. 한 명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부냐, 부부냐, 이혼했냐, 아니면 이혼한 사이냐, 아니면 전혀 딴 데 가서 사는 사람이냐, 지분권의 차이가 어느 정도 생기느냐. 만약에 보세요. 공동 임대인, 임차인이 있어. 둘이서 같이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제가 둘 중에 한 명한테만 갱신 거절 통지를 했어요. 나 당신하고 계약 안 할래? 라고 했는데 한 명이 공교롭게 지분이 10%밖에 안 된 사람이에요. 90% 있는 사람 모르고 있는데 10% 사람한테 제가 전화해서 나 당신하고 임대차 계약 더 이상 연장 안 하겠어. 그러면 90%가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공유물에 대한 과반수를 결정한다는 그 법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모르는 일인데 10%랑 둘이 짜고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 종료시킨다고 난 못하겠어라고 하면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90% 임차인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이 한 명하고만 지분권자로만 종료가 됐지 90% 갖고 있는 지분권자로는 종료가 안 됐다고 하면 임대차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임차인, 임대인 여러 사람이 있다. 네. 그러면은 무조건. 위임장을 받거나, 그렇죠. 네, 위임장을 받거나 다 와라. 그렇죠. 안 그러면 나는 안 하겠다. 정확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두 명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둘한테 다 하세요. 아니면 위임장을 계약서를 처음에 쓰실 때 누구에게 통지하고 누가 통지한다라는 것을 적으세요. 이 사람한테 통지하는 것만 효력이 있다. 그렇게 요즘에는 부부가 전부 다 공동 명의로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갖고 왜 둘이서 하냐 그랬잖아요. 네. 보증금을 만약에 4억 주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남편 이름으로만 해놓으면 남편이 받아가잖아요, 4억을. 공동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야지 보증금도 나눠갔죠. 나중에 뭐 혹시 잘못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또 하나는 뭐 이혼하는 걸 떠나서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망했어요? 그럼 채권자가 남편의 것에 보증금 달라고 그러면 남편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반으로 해놓으면 각각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 정리합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각각의 사람에게 다 통지하라. 또 하나는 애초부터 임대차 계약서나 무슨 계약서에다가 둘 중에 누가 통지하는 것, 위임한다는 것을 해놓으라는 거예요.